사실상 조이팔 등 대형, 한마디로 권력이 배후에 끼어든 부패 사건의 경우에, 부패 사건도 아니죠. 서민들을 등을 쳐먹는 사건의 경우에 꼭 의문의 사망자가 나옵니다. 유병현도 의문의 사망했고 성완종 씨도 산에서 그냥 죽은 채 나타났습니다. 조이팔도 죽었다고 했고요. 어제 조이팔과 이 도피 과정에서 함께 했고, 또 조이팔이 중국으로 도피한 다음에 국내에 자수하고 들어와가지고 1년 징역을 살한 외조카, 이 사람은 1년 살은 다음에 다시 또 조이팔을 수행하러 중국을 왔습니다. 그랬다가 조이팔이 죽는 날, 조이팔의 내연녀를 태우러 위해 공항으로 간 사이에 조이팔이 수행은 산면가 있다가 갑자기 쓰러져 죽었다 한 그 장본인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이후에 조이팔의 국내 각종 이 사법 처리를 무마하는 담당을 하던 사람과 통화해서 조이팔이 마치 살아있는 듯이 검찰에 우리가 손을 쓴 게 얼만데 그런 식으로 되면 삼촌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수사대는 이제 곧 수사가 재개될 상황에 있어서 조이팔의 생사나 또 조이팔이 사실상 죽은 척한 뒤에 예를 들어서 조이팔을 대신해서 여러 사람과 업무를 처리하고 대화를 나누고 전화를 통화한 사람이기 때문에 최측근이자 조이팔의 근황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조이팔의 생사 여부를 확정시켜줄 장본인인데요. 어제 보면 수면제가 옆에 있고 봉투가 죽은 채 발견되어 버렸습니다. 자, 조이팔이 유유히 중국으로 출국했다가 2011년 12월에 죽은 척 한 게 2012년 4, 5월에 알려지고, 그리고 이 사건 뒤에는 당시 권력의 최고 권력의 배후가 있고, 그리고 국내 최대의 조폭이 연관돼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과정에서 그동안의 피해자들은 시민단체까지 만들어서 싸워왔지만은 그 사람들의 목소리는 어디에도 알려지지 않다가 요즘 이제 다시 이 문제가 부각이 되어서 원점에서 수사를 해보겠다는 찰나에 조카가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조이팔의 근황을 제대로 검경에 진술할 유력한 증인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좀 있다가 그 사람도 죽은 채 나타나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측근한테 힘들다 이런 식으로 문자도 보냈고, 숨진 사무실에는 수면제 봉투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 조이팔의 자금체 강태용이 중국에서 체포돼서 머지않아 한국으로 송환될 상황이고, 그 다음에 강태용의 조이팔의 오른팔 강태용의 처남인 배상혁이 인터폴에 적색수배가 됐습니다. 이 사람은 조이팔이 해먹는 다단계 사기를 실제로 설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즉 사기도요, 범죄의 재구성인가 하는 영화 있죠. 거기 보면 견적을 내고 설계를 해야지 그냥 사기친다고 사람들이 잘 안 속죠. 보이스피싱도 설계가 있고 요즘 대형 사기들은 다 설계가 있습니다. 이 설계자를 이제 이 적색수배를 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외조카가 죽어버렸습니다. 자, 이러면 앞으로 이 사건의 재수사가 제대로 될 건가? 굉장히 안 될 거다라는 쪽으로 기우는 신호라고 저는 봐야 됩니다. 정말 조이팔의 외조카가 자살을 했을까요? 사람은요, 자살을 해버리면 자기 인생이 끝인 겁니다. 어지간하면 자살을 잘 안 합니다. 특히 조이팔의 외조카 같은 경우에는 조이팔과 얽힌 상황에서 여러 가지 금전적으로 관계도 보통 얽히지 않았을 이 정도 측근이면요, 조이팔이 해먹은 돈 중에서 상당한 부분을 행방을 알고 관리했을 수도 있습니다. 조이팔이 진짜 죽었다면요, 조이팔 가족은 사망신고를 하고 조이팔의 남은 재산을 정리하는 데 나서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아직 조이팔이 사망신고도 안 돼 있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식적인 부분으로
보면 이 조이팔 수사가 굉장히 난항에 부딪히겠다 라는 부분이 지금 보이고요. 또 이 친구는 죽은 외조카는 이미 뭐 범인 도피 은닉 방조 혐의로 자기 징역을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에 협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자기는 더 이상 처벌이 안 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이번에 중국에서 체포됐다는 오른팔 강태용 같은 경우에는 조이팔 대신에 나서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거의 주도해 왔는데 자금도 다 관리하고요. 이런 친구들은 이제 처음 처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항고하거나 자신의 죄를 안 볼 가능성이 크죠. 그렇지만은 이런 외조카 같은 경우에는 인척이기도 하고 본인이 형을 치렀기 때문에 편하게 검경의 수사에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거기에 진술을 바탕으로 해서 조이팔 수사가 이제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데 죽은 채 나타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사건은 전부 다 죽은 채 나타나는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의 신병은 조기에 좀 확보해 놓을 필요도 있지 않은가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저는 조이팔 사건을 고구마 줄기듯이 제대로 땡기면 끝에 누가 나올지 정말 궁금한데요. 좀 몰라서 궁금한 게 아닙니다. 저는 대략 짐작하는 부분이 있는데 많은 사건들이 이런 류의 사건들이 그랬듯이 이 사건이 거기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의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이팔 사건을 규명해야 된다고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면요. 누구도 피해자 여러분들의 권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언론도 권력도 사법부도 노력하지 않을 겁니다. 피해자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지금도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요. 소극적으로 하신다면 이 사건은 다시 또 지하로 묻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갖다가 재점화시키는데 노력을 하셨지만은 정말로 좀 더 강력하게 이 투쟁을 하지 않으면 이 사건은 진실에서 조금 더 나가지 못하고 덮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가요. 적은 규모의 사기는 사기지만은 큰 규모로 사기를 치고 거기에 권력을 엎어버리면 사기가 아니라 성공한 사업가가 된 겁니다. 조이팔이 2004년부터 대구 지역에서 의료기기 다단계 판매 부분을 하면서 수조 원을 끌어들여서 이미 2006년, 7년부터 문제가 굉장히 생기고 있었는데 자 2008년부터 이제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조이팔은 이런 부분을 은닉하기 위해서 3년간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이팔은 대구가 근거지였기 때문에 PK 정권이 집권을 했습니다. 자기의 온갖 라인을 다 동원해서 자기의 범죄를 막으려고 3년간 노력하다가 본인 스스로가 지발로 걸어서 한국을 나가는데 아무도 나를 막지 못할 거다 라고 하는 명언을 남기면서 결국은 아무도 막지 못한 채 유유히 사법기관의 방조하에 중국으로 출국을 했다가 그의 말에 죽은 것처럼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수사가 재개되는 상황에서 조이팔을 데리고 같이 배를 타고 중국으로 넘어갔던 그 다음에 혼자 귀국해서 조이팔이 출국한 것은 2011년이 아니죠. 2008년이죠. 혼자 귀국해서 2010년에 이 사람은 1년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실형을 다 세우고는 다시 또 중국으로 건너가서 조이팔을 수행해서 죽는 날까지 근처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한국에 먼저 들어와 있었는데 들어와 있는 것은 결국은 조이팔이 한국에 남겨놓은 여러 가지 재산이나 뒷정리를 하기 위해서 들어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이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자, 이 검경이요. 이제는 이 사건과 관련되는 유력한 혐의자, 정인 이런 사람들, 그 영화의 유주얼 서스펙트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을요. 전부 신병을 근처에서 보호를 해야지 안 그러면 차례대로 죽어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수사가 제대로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지나게 됩니다. 조폭들이요. 한때는 뭐 유흥업소,
뭐 자영업자 갈치가 주업이었는데 이제 그 뒤에 기업화되면서 건설업에 뛰어들었다가 이제 부동산 경기도 시들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뛰어든 거는 도박입니다. 근데 도박이 아마 조폭들이 다루는 범죄 중에서 제일 짭짤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도박이 한때 굉장히 성했는데요. 이게 요즘 뭐 워낙 인터넷 도박의 폐해가 많이 알려지고 이러다 보니까 좀 시들해지니까 이제는 해외 카지노에 조폭들이 VIP 룸을 한 100억, 50억 이래 넣어가지고 룸을 빌리고 거기에서 이제 한국에서 기업인이나 연예인, 뭐 스포츠 스타라든지 이런 사람을 데려다가 도박을 하게 하고 거기에서 이제 이런 돈을 얻은 수익이겠죠. 자기들에게는 이 카지노 측과 나눠서 그렇게 하고 이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이제 환치기 방법으로 이제 돈을 대주고 결국 국내에서 환치기 수법으로 또 돈을 송금받는 이런 일에 이 개입하는 게 이제 새 자금줄이 되고 주요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성 라이온스 선수들 뭐 투수가 3명 연결됐다. 그래서 삼성이 어제 제가 삼성이 이 사람들을 코리안 시리즈에 등판시키면 문제가 좀 있지 않겠냐 했는데 어제 삼성이 등판을 안 시키겠다고 오후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잘한 일이라고 보이고요. 뭐 투수 3명이 연관돼 있다 지금 하고 이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폭들이 마카오나 이런 뭐 필리핀에도 좀 있고 그렇죠. 카지노에다가 진출해서 카지노에서 방을 빌려서 한국의 기업인들을 뭐 연예인들을 유혹해서 끌고 가가지고 방 제공하고 술도 사주고 비행기표 끊어주고 하면서 환대를 하는 듯 하다가 수억을 잃게 만들고 자기들 돈을 빌려주고 꽁지라고 그러죠. 그게 이자까지 쳐서 국내에서 받아내는. 그리고 뭐 이번에 들리는 이야기는 한 사람이 뭐 돈을 매덕을 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딴 돈을 또 안 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외에다가 한국의 치안력이 이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의 카지노를 빌려서 하는 이런 형태들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까지 26명을 입건했다는데요. 새로운 범죄 형태고 아무 이런 조폭 조직이 하는 게 아니라 뭐 범서방과 같은 유서가 있는 조폭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이 부분이 이번으로 건절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기업인들 돈 좀 벌고 이러면 이제 자극을 찾죠. 마약도 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카지노를 하는 게 코스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코스더라고요. 정신세계가 좀 허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시간 나면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고스톱을 치세요.